네, 마케돈 2부의 출발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어제 드디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어떤 방안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은산분리네, 금산분리네 요거 규제를 좀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 속보로 제가 전달을 했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여다보죠. 네,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나왔는데요. 그 어떤 그 정확한 이름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법률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야 되는데요. 논의가 이번 임시국회 많이 9월 임시국회 정기국회에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요. 이제 대충 나오고 있는 전문은행 안에서 산업자본을 최대 지분의 50%까지 허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최저자본금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내린다는 거고. 근데 핵심적인 이름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영업 범위를 준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기타 전산절비 구축을 혼자 하는 게 어찌나 외부의 위탁도 가능하다고 얘기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신용카드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이런 거 등등이 나왔는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립 방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음 나왔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냐면 영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은행과 똑같이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예금 대출 정도는 하겠거니 했는데 보험도 판매하지 않습니까? 일반은행에서요. 보험까지 줄까 했는데 보험도 판매하라 그랬고요. 여기서 오늘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여기 기타에 나오는 것인데 이거 잘 시청자분들 관심 없고 증권가에서 부각이 안 되는데요. 신용카드업을 영업을 가능해지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신용카드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미 그 직원도 한 30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점포도 30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점포 아닙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이요. 이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카드 회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전문 카드 회사들 그리고 이런 것들 IT에 좀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여기 적극 참여할 수 있겠죠. 일단 일반은행과 업무의 영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 거기에는 신용카드업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중점적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일단 산업자본 측에서 은행을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이런 데에서도 은행을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제목만 보면 분명히 가능한데 여기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인데 거기서 또 앞에 뭐 들어가냐면 자산 5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 5조 원이 이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조 원 이상 자산 그룹 기업 집단 제외한다 이런 게 딱 있는 거지. 매년 4월 정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4월 달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61개인가요? 61개의 기업 집단은 상호 출자 제한 및 채무 보증 제한 기업 집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재벌 기업도 있죠. 재벌 기업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쉽게 해서 재벌은 아닌데 돈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딱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삼성, 현대차, LG 등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은 일단 참여가 안 된다, 제한이 된다 이야기 주셨어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금 엄청나게 핫한 이슈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기존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기존의 은행들이 뛰어들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기존 은행이 하면 인터넷 전문은행 들어가면 일단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저께 약간의 뒤통수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은 것 같다고 보는데요. 어저께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에서요.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이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워딩을 해드리면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은행이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딱 한 줄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은 거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입법 과정에 되면 바뀔 수 있는데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기존 은행이 여기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 건너갔다. 처음에는요.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뉘앙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은행들, 경험이 많은 은행들은 참여가 안 된다. 누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 은행이 안 되면 그래도 금융권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라고 아시죠? 보험? 네, 제2금융권 보험이나 이제 그 증권 이런 거고요. 대부업체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업 하려면 돈 많으면 하겠죠.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럼 보험인데요. 보험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재벌 기업이 갖고 있거든요. 삼성화재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증권이 일단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요. 한국금융투자협회가요. 8개 증권사가 공동으로요. 인터넷 전문 은행을 위한 태스크포스, 소위 TF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증권주가 대우증권이 됐건 뭐 미래에셋이 됐건 증권주 쫙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호재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이대로 뭐 증권 섹터가 계속해서 좀 힘을 내고 가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호재성, 이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또 민영 씨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했나요? 아, 너무 급하죠. 지금 주식을 찾을 때가 아니라요. 그러면 과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상당히 잘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만약에 상장까지 그런 관련 주식이 상장되면 물론 영업하고 2, 3년 지나야 되겠지만 네. 2000년대, 10년 후반대, 2018년 뭐 이렇게 나오겠죠. 빠르면요. 그러면 그 주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처음에 2000년에 말이죠. 그 당시 키움증권도 아니라 키움닷컴이었어요. 키움닷컴에 누가 취업 간다, 취직 간다, 옮긴다. 저도 대우증권 다닐 때인데 네. 상당히 윗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거기 뭐 하러 가냐.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로 처음 생겼을 때 무시했군요. 무시당하고 네. 한줄 갈시당했거든요.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딱 될 텐데 이거는 2004년부터 그렸습니다. 2004년에 상장됐는데요. 잘 보세요. 진하게 주황색인 게 키움증권인데요. 이름도 바뀌었죠. 정확하게 1193.45%, 이야. 1200%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무시했던 대우증권이랑 삼성증권이거든요. 2007년 고점 대비 아직도 찌글찌글하네요. 거의 50%, 네.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때 같이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요, 선택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면 은행 점포도 없는데 누가 가겠냐. 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바로 가입할 거거든요. 말하면 조금이라도 이자 조금이라도 더 주고 카드율 조금이라도 싸주고 뭐 편하게 좀 갈 거 아닙니까? 대출 조금이라도 깎아주면. 네. 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잘 될 것 같네요. 그럼 그 수혜주는 어디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제가 알 길이 없겠지만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이라고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키움증권이거든요. 아하. 키움증권이 일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키움증권인데 증권회사니까 그 상위를 계속 가야 되는데요. 키움증권의 대주주는 다우기술인데요. 네. 또 다우기술의 또 대주주는 다우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그 모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다우데이터를 많은 분들이 탑픽으로 일단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근데 만에 하나 이거 발표되는데 키움증권 이쪽에 다 배제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늘 말씀드린 이건 발표되고 나서 사도 늦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는데 주식은 그보다는 기본 기대감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우데이터가 살아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핵심은 이거잖아요. 누가 딱 항의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잘못되면 은행 점포에 가서 항의라도 네. 하잖아요. 근데 점포가 없는데 하니까 뭐라도 잘못되면 전화하다 보면 짜증나거든. ARS 하다 보면은요. 보안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 잘 되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비대면 실명 인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를 얼굴에 인식하는 거고 사진 갖고 그 나라에서 그 주민등록 보면 사진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인식해서 실명 확인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텐데요.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핵심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한 규제 완화 소식도 짚어봤고요. 그와 관련된 수혜주까지 언급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이슈가 확실히 정해지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이 다우데이터 언급해 주셨네요. 관심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